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별로 영혼이 깃든 물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이와이즈미 오마이너스는 일본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으로 오이를 상징하는 인형입니다. 이 인형은 일본의 전통극인 카부키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오이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오이는 카부키의 주인공인 야마모토의 아내로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미친 듯한 고통을 겪은 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 오이의 귀신이 나타나서 남편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이와 이즈미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인형으로 오이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인형은 일본에서는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 중 하나로 귀신이 깃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오이와 이즈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와 이즈미는 일본의 공포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건 중 하나로 일본인들에게는 귀신이 깃들었다는 무서운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인형은 일본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일본의 공포 이야기와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룡술 구롱슈은 중국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으로 두 개의 구룡 인형과 술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형은 중국의 전통극인 평화시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 구룡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구룡은 중국 신화에서 나오는 용 중 하나로 두 개의 머리와 몸이 하나인 형태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구룡이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룡은 중국의 전통극에서는 주로 악역으로 등장하며 그의 인물성은 잔인하고 광기 어린 것으로 묘사됩니다. 구룡술은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인형으로 구룡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인형은 중국에서는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 중 하나로 귀신이 깃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구룡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룡술은 중국의 공포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건 중 하나로 중국인들에게는 귀신이 깃들었다는 무서운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인형은 중국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중국의 공포 이야기와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홍선 홍잔은 대만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으로 빨간색 실을 사용하여 인간과 귀신을 붙잡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홍선은 대만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대만의 공포 이야기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홍선은 빨간색 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작은 인형으로 이 인형은 대부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형은 대만에서는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 중 하나로 귀신이 깃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홍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형이 귀신을 붙잡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이를 이용하여 귀신을 막거나 귀신을 부르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의 공포 이야기에서는 홍선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홍선을 소유한 사람들은 귀신을 막을 수 있으며 귀신이 나타나면 홍선을 이용하여 귀신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만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대만의 공포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홍선은 대만에서는 유명한 기념품 중 하나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홍선을 구매하여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키츠네 마스크 K 매스크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으로 여우의 얼굴을 형상화한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키츠네 마스크는 대개 귀신이나 요괴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며 인도네시아의 공포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키츠네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나쁜 귀신이나 악마를 상징합니다. 이 마스크는 여우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우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여우는 일본에서는 교황이나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며 이러한 이유로 키츠네 마스크는 귀신이나 요괴를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공포 이야기에서는 키츠네 마스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키친의 마스크를 쓴 인물은 귀신이나 요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공포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키친의 마스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명한 예술 작품 중 하나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키친의 마스크를 구매하여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토토라 마스크 티 매스크는 태국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으로 나무로 만든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태국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태국의 공포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토토라 마스크는 대개 나무로 만들어지며 인간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으로 눈과 입이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대개 귀신이나 요괴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며 태국의 공포 이야기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태국의 공포 이야기에서는 토토라 마스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토토라 마스크를 쓴 인물은 귀신이나 요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태국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태국의 공포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토라 마스크는 태국에서는 유명한 예술 작품 중 하나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토토라 마스크를 구매하여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미엠는 필리핀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으로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인형입니다. 이 인형은 필리핀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필리핀의 공포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무미는 대개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어지며 인간의 형상을 모방한 것으로 머리와 몸통, 팔다리 등이 있습니다. 이 인형은 대개 귀신이나 요괴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며 필리핀의 공포 이야기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필리핀의 공포 이야기에서는 무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무미는 귀신이나 요괴가 들어가는 그릇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귀신이나 요괴를 부르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무미는 대개 묘지나 고분지에서 발견되며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의 공포 이야기에서는 무미가 자주 등장합니다. 무미는 필리핀에서는 유명한 예술 작품 중 하나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무미를 구매하여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카타리나 인형 시달은 멕시코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으로 무덤에서 발견된 인형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이 인형은 멕시코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멕시코의 공포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카타리나 인형은 대개 인간의 형상을 모방한 것으로 머리와 몸통, 팔다리 등이 있습니다. 이 인형은 대개 무덤에서 발견된 인형을 모티브로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죽음과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멕시코의 공포 이야기에서는 카타리나 인형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카타리나 인형은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가는 그릇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카타리나 인형은 대개 무덤이나 묘지에서 발견되며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의 공포 이야기에서는 카타리나 인형이 자주 등장합니다. 카타리나 인형은 멕시코에서는 유명한 예술 작품 중 하나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카타리나 인형을 구매하여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위자 보드는 미국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물건 중 하나입니다. 이 보드는 귀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보드게임으로 보통 이 4명의 참가자가 함께 플레이합니다. 위자 보드는 보드 위에 알파벳, 숫자, 예 아니오 등의 단어와 기호가 적혀있는 보드와 이 보드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플랜셋과 같은 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보드 위에 올려놓은 작은 플랜셋을 손가락으로 움직여 귀신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게임에서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은 보드 위에 있는 안녕하세요, 나 귀신이세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작은 플랜셋을 움직여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참가자들은 귀신의 신비한 세계와 접촉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위자보드는 대체로 공포와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언급됩니다. 이는 위자보드를 사용하면서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귀신이 참가자들의 몸을 빙빙 돌리거나 참가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위자보드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이지 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그저 상상력의 산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위자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며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라 카사덴보카서 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건물 중 하나로 고딕 양식과 모더니즘 양식을 혼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공포 이야기와 귀신 목격담으로도 유명합니다. 라 카사덴보는 1877년에 건설되었으며 건물의 주인인 JPIC는 건물을 완전히 개조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드래곤의 비늘과 뼈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마치 괴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건물의 내부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귀신 목격담으로도 유명합니다. 건물의 주인인 JPIC가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상한 소리와 불빛을 볼 수 있었고 가구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결국 그들은 이 집에서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 라 카사덴보는 귀신 목격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에서 귀신이 출몰한다고 믿고 밤에 건물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그저 상상력의 산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 카사덴보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라스푸틴은 로마노프 왕가의 친구로 그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이상해지면서 그를 죽이는 계획이 세워졌고 1916년 12월 30일 그는 동료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포 이야기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스푸틴의 죽음과 관련된 물건으로는 그의 총알이나 그의 머리카락 등이 있습니다. 라스푸틴이 살해당한 당시 그는 총으로 여러 번 맞췄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기 위해 동료들은 그에게 독약을 주었고 그는 독약에 중독되어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라스푸틴의 총알은 그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또한 라스푸틴의 머리카락은 그의 죽음 이후에 수집되었습니다. 라스푸틴은 그의 머리카락을 자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머리카락은 그의 생전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라스푸틴의 머리카락은 그의 죽음과 관련된 공포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라스푸틴의 죽음과 관련된 공포 이야기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주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이 실제로 라스푸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상상력의 산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